황정민 씨를 폭로한 여성이 15살의 연하 여성이었고 확인된 신체 접촉은 어깨에 손 올린 정도가 전부였다. 자, 이 내용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황정민 씨에 대한 여론이 다시금 급반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이 사생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로한 여성 자체가 15살 연하의 40대 여성이며 사실상 사상팬에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다. 하지만 황정민 씨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라는 해석의 기사가 올라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피해자로 말할 순 없다. 사적인 연락과 술자리, 만남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실수이다. 하지만 스토킹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이 양측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보니 결국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황정민 씨와 관련된 이번 사태의 종지부를 찍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정민 씨의 영화 호프가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나홍진이 뭘 알아? 호프 과몰입 열기 속에 400만 관객이 돌파됐다. 올해 개봉작 중에 흥행 3위를 차지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거의 400만 관객 돌파하면서 새로 찍은 사진인 거죠. 그래서 황정민 씨도 함께 나홍진 감독과 이 출연자들과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드디어 2일날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배급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400만 고지를 넘어선 건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 연상호 감독의 군체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요즘 1000만 관객 거의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0만 고지를 넘어선 것도 상당한 대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번 영화의 과몰입 현상이 확산이 되면서 N차, 그러니까 여러 번 다시 재관람하는 관객 몰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자, 그러면서 결국 호프의 400만 돌파,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까? 이게 또 마냥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건 스파이더맨은 5일 만에 300만 명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런 해석의 기사를 설명드린 바 있죠. 안 그래도 호프가 대박이 났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호불호가 강력한 영화였는데 하필 이 시점에 황정민 씨의 사생활 의혹이 터지면서 이 사태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지만 사실 호프의 제작비 규모는요. 약 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 손익분기점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것을 넘기려면 650만에서 700만 명의 관객이 동원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한 40% 정도 더 관객이 모여져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이 황정민 씨의 논란이 터져버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급브레이크가 좀 걸린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일각에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가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인 대응으로 결과를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어찌됐건 그래서인지 400만 관객 돌파의 소식에 함께 하고 있는 모습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쉽지 않은 호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의 사생활 논란이 복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개봉 이후 100만 명의 관객 단위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4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 팬과 사성 팬으로 의혹받고 있는 여성과의 녹취록, 음성, 그리고 데이트 관련 등등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양측의 주장이 나뉘다 보니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호프는 보통 영화가 한 달 정도 상영을 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 규모가 굉장히 큰 호프 입장에서는 700만 명을 돌파해줘야 손해를 보지 않는데 개봉 전 해외 선판매를 통해 부담을 조금은 덜어냈다곤 하지만 여전히 700만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 개인의 사생활 논란이 곧바로 작품의 흥행성패를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호프가 개봉 이후 작품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바탕으로 꾸준히 관객을 모아왔음에도 이번 작품 외적인 이슈가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여론과 홍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손익분기점이 높은 대작은 작은 변수 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결론은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겠느냐 못 넘기겠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황정민 씨가 만약 호프가 엎어지게 된다면 어떤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만약 법원에서 황정민 씨가 패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도가 이런 거죠. 호프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채 상영이 종료가 되고 황정민 씨가 지금 이 여성과의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어 진짜 불륜 사실이 나중에라도 인정이 된다면 아마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영화에 출연하는 주연 배우들, 특히 CF에 등장하는 광고 모델들의 경우 작품과 제품의 광고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굉장히 위약금이 셉니다. 그게 2배, 3배가 넘어요. 왜냐하면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영화 촬영을 하여 주연 배우로 출연을 시키고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황정민 씨가 패소를 하여 불륜 사실이 일부라도 인정이 되고 호프에 만약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사태가 다가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땐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장한 바에 따르면 황정민 씨에게 좀 더 여론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도 팩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여성이 작성한 글을 보면요. 황정민 씨와의 소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단순히 그냥 사업 제안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루마니아에서 귀국하자마자 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는 거다. 너가 싫은데 내가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냐. 너한테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가 되진 않을 거다. 적극적인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통화에서 이 여성은 자신이 양조장, 농법 다 하냐고 물어보니 전부 하고 있다. 자기 정말 진지하다라고 황정민 씨가 말을 했다라는 거죠. 농담으로 한 번 얘기했는데 본인이 장난이었다면 상표권 조사는 왜 시켰으며 상대가 변리사를 알아봤을 때 사실 진짜 하려는 게 아니다 라고 실토를 했어야 하는데 너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확인까지 한 건 농담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공항에서 본인이 한 얘기 전부 여기다 옮겨놔도 되겠냐. 소주병 금형에 관한 아이디어, 그와 관련된 제품 이야기들. 본인이 진짜 농담이었다면 더 큰 문제 아니냐. 상대방을 뻔히 일시키는 걸 알면서도 부추겼다라는 거죠. 기사에서처럼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 비용 보상이라도 하겠다라고 했다면 내가 당연히 여기서 뭘 수용하든 얘기하든 했을 거다. 왜 내가 물건 늘어지겠느냐?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범으로 내가 고소당할 일이 있느냐? 내가 황정민에게 쓴 돈이 더 많은데 저거 얼마 정산받자고 내가 물건 늘어지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죠? 황정민 씨의 주장에 이 여성은 1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에 하나라도 황정민 씨의 주장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와, 그 여론의 후폭풍은 막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써 의견이 좀 나뉘고 있죠. 황정민 씨가 어찌됐건 어깨 동무도 하고 약간의 스킨십은 있었다라는 여성의 주장, 손도 잡지 않았다라는 황정민 씨의 주장, 추행죄로 접어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황정민 씨와의 사적인 만남, 연애에 관한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으로 황정민 씨의 이미지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나게 되고 그것은 곧 불륜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황정민 씨 입장에서도 법원에서 조속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황정민 배우가 일반적인 배우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유명 배우가 욕설 가득한 글을 썼다. 근데 너무나 친근하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자신을 응원하는 커뮤니티에 직접 등장하여 글을 쓰고 간 연예인이 바로 황정민 씨였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황정민 씨의 어떤 굿즈들 같아요. 그것들과 함께 자신의 사진, 그리고 나아가서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요르단 갔다 오니 선물이 와 있다, 여기 폭파 장치되어 있는 거냐, 어디에 짱 박혀 있었냐, 글 읽다가 눈알 빠지는 줄 알았다, 어쨌든 고맙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겨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물론 이 게시물은 그 이후에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영화 교섭의 요르단 촬영을 마치고 나서 코로나 당시 때 작성을 했었던 황정민 씨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팬들의 선물 하나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인증사진까지 찍고, 사실 저 커뮤니티가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연예인들이 여기에서 뭐 인증글 같은 거 남기는 거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황정민 씨가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떤 환경적인 걸 배제하고 나를 응원하는 팬이라면 항상 그 마음에 응하기 위해 황정민이라는 배우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번 여성과의 불륜 의혹이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여전히 많은 분들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정민 씨가 혹시라도 그 여성과 진짜 연애를 했던 게 맞다라는 정황이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거나 그 여성의 추가적인 결정적 증거들이 또 쏟아지게 된다면 지금 황정민 씨를 둘러싸고 있는 팬심도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이때까지 주장한 황정민 씨의 소속사, 황정민 씨 본인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해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황정민 씨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명백히 갈리는 별도의 요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화조차도 존폐가 흔들리게 된 거죠. 보통 한 달 정도 극장 상영이 된다고 했을 때 1일 관객 수가 10만 명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 더 상영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대충 어느 정도 숫자가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500만 관객을 못 채울 수도 있다. 근데 그것조차 손익분기점인 거예요. 엄청나게 흑자를 남기는 게 아닌 겁니다. 업계들 관계자 역시 주연 배우의 추문이 터졌고 영화 전개 자체가 흐릿하다라는 불호소문까지 나고 있어 500만을 확정할 수 없다. 그리고 설상가상 팬덤 내란까지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각에선 이 여성이 평소 황정민 씨의 사상팬이었다라는 점에 입각하여 다른 여성 B씨를 이 A씨로 착각하고 저격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속사가 다급하게 공지를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탑 연예인에게는요, 언사를 극도로 자중하는 일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남자 연예인에겐 이성 관련 추문, 금전 문제, 술, 약 문제가 불거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가 황정민 씨의 결백이 밝혀진다고 한들 이미 주변인들에게 적지 않은 파동이 갔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황정민 씨가 데뷔 33년 차에 잔뼈 굵은 업계 탑 배우이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이 황정민 씨가 굉장히 위태로워졌고 황정민 씨가 출연한 영화 호프도 안 그래도 호불호가 나뉘던 영화였는데 이제는 손익분기점마저 넘기기 쉽지 않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아시겠지만 이 여성의 폭로는요, 굉장히 상세했습니다. 이렇게 나영석 PD 유튜브에 등장했을 때도 황정민 씨에 대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들 얘기 진짜 무지하게 팔아댄다. 하긴 고소장에도 올릴 때부터 알아봤다. 난 진짜 시기상 당신이 언급을 좀 조심할 줄 알았는데 머리 굴리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면 첫 번째 외간 여자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고, 두 번째 네가 조절을 못해서 엮였다 하더라도 피해를 주지 말고 수습을 잘했어야 하며, 세 번째 어떻게 같은 여자를 통수를 몇 번이나 치고 환갑이 다 된 사람이 해결도 못하고 잠수를 탄 채 차단을 하고 난리를 치냐. 그래놓고 민사 책임이 불거질까봐 형사 선빵 고소를 치고 거기에 아들 이름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다.
진짜 가족이 중요하다면 애초에 엮이게 하면 안 되었다. 그냥 가족 바깥에 도피처 같은 것도 만드는 게 아니다. 도저히 당신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고 당신이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매번 이따위로 여자들을 망쳐가며 30년 무사고 사랑꾼 이미지를 덮어온 거냐. 그 신뢰를 담보로 이미지 팔아 광고 찍고 영화 찍고 하는 거지 않냐. 결국 또다시 엉뚱한 펜에 신상에 털렸다. 또 다른 인물을 지목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 B씨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엉뚱한 사람의 신상을 털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인물, 두 번째 인물을 찾아 멈추지 않는 팬들의 폭로자 찾기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2차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 사람은 스토커가 아닙니다. 소속사가 직접 움직였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 양측에서 공개한 사진, 메시지, 녹취 음성, 언론 보도 속의 단서를 조합하여 지금 이 여성 A씨의 신원을 추적하려는 신상 털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속사가 그 인물이 아니에요 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도 폭로자 찾기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해명 이후에는 기존에 지목됐던 인물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이 불륜 폭로녀의 신상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개되어 있는 자료와 정황을 조합하여서 새로운 인물을 특정하며 SNS 계정과 사진을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로 새롭게 지목된 인물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앞서 5인 사례가 있었음에도 또 다른 일반인을 사건 당사자로 단정하려는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사생활 공방이 제3자의 신상 추적과 비난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현재 사건은요, 형사와 민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당사자끼리. 그리고 얼굴의 일부를 공개했다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신상을 추적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인물을 사건 당사자로 단정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식 확인 없이 특정인을 지목하고 비난할 경우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죠. 설사 그 정보가 맞다 하더라도 이건 범죄 말을 해놨으면서 그냥 단순한 아이브레이킹? 그러니까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그냥 던진 말이었다고 나한테 조사까지 시켜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들은요, 이 황정민 씨가 팬들과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투샷이라고 하죠. 보면 이렇게 그냥 순박하게 팬들과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시죠? 팬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좀 더 가까워 보이는 모습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런 팬들을 대할 때 황정민 씨의 모습을 보면요, 남성 팬이건 여성 팬이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황정민 씨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여성이 주장하는 그 추행의 단계가 이 정도 선에서 끝이 난 건지 그 이상 넘어갔던 건지는 아마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황정민 씨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글쎄요, 과연 그게 사실이 맞을까?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한 상태거든요. 황정민 씨를 폭로한 그 여성은 40세 미모의 사생팬이었다. 스토킹이지만 황정민 씨가 여지를 준 것도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니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번 사태가 100대 빵인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폭로녀는요, 황정민 씨와 23년도 8월부터 24년 말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주로 전화와 메시지 연락을 했고 실제 만난 건 3-4차례 된다. 황정민 씨의 제안으로 주류 브랜딩 업무, 소설 집필 등의 업무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나이가 40세로 상당한 미모를 가진 여성이라고 합니다. 황정민 씨와 15살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좋게 말하면 황정민 씨의 열혈 팬, 나쁘게 말하면 사생활을 굉장히 간섭하는 사생팬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정민 씨가 그런 여성에게 여지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황정민 씨가 자신을 추앙하던 팬과 단둘이 술을 마셨고 먼저 전화를 걸었고 사적인 대화를 이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녹취록에 따르면 안아보고 싶진 않아도 재미있는 야설을 써줘봐, 그냥 읽을 수 있게 낄낄대게 말이야. 자, 이런 것 자체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왜 그 여성에게 쩔쩔매며 비위를 맞춰주고 왜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황정민 씨의 가장 큰 잘못은 악수만 해도 행복한 사람에게 연락처를 따고 1대1로 단둘이 술을 먹었고 사적으로 카톡과 전화 등을 하고 여지를 둔 게 사실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황정민의 피해 사실이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정민 씨가 큰 부담감을 느꼈고 거리를 두자 장문의 문자 메시지, 수백 건의 연락들, 황정민 씨를 압박했고 그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고 수차례 반복을 했거나 협박성 내용도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학생이었던 아들의 SNS 계정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아들의 졸업 공연장을 찾아가고 결국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를 극단적 선택을 하게 종용하였다. 기사나기 싫으면 연락 달라고 해달라 라는 메시지들.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생팬 수준의 명백한 스토킹 범죄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은 황정민 씨와 첫 만남부터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황정민 씨는 손도 잡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여성이 신체 접촉 주장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잠자리와 키스, 손조차 잡지 않았던, 유일하게 어깨 동무와 어깨에 손을 올렸던